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때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특히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우리 테니스인 여러분께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테니스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한테니스협회장 선거에 기호 1번으로 나선 정희균입니다. 대한민국의 테니스인 여러분, 정말 아쉽게도 지금의 대한테니스협회는 정상적인 협회가 아닙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했지만 원칙을 지키지 않는 육사 코트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고, 회장이 바뀌자 감정 싸움이 시작되어 지난 4년을 재판으로 보냈습니다. 협회에서 해야 할 수많은 일들을 제대로 진행된 게 거의 없습니다. 그 결과는 테니스인들의 분열과 식물협회라는 오명이었습니다. 테니스인 여러분, 이제 누구든 개인적인 욕심으로 협회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테니스협회는 회장의 자존심 회복이나 명예를 위한 곳이 아닙니다. 회장의 직장도 아닙니다. 새로운 협회장은 테니스인의 화합을 이끌어낼 사람이어야 합니다. 월드스타의 꿈을 키우는 우리 주니어들의 도전 정신을 키워줄 사람이어야 합니다. 테니스하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 부끄럽지 않도록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테니스의 위상을 높이고 대한민국 테니스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는 누구보다 테니스를 사랑합니다. 30대 전주시 협회장을 시작으로 40대 생활체육 전라북도 테니스연합 회장과 전라북도 협회장을 지내면서 많은 테니스의 행정의 경험을 했습니다. 동호인 출신이지만 선수와 지도자를 누구보다 아끼고 보살폈으며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화합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제 저는 대한테니스협회장이 되어서 협회를 정상화시키고 테니스인들의 화합을 이끌어보고자 합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우리 대한민국 테니스가 대한민국의 7대 스포츠로 자리 잡고 세계 무대에서도 빛나도록 할 것입니다. 대한테니스협회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테니스인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많은 테니스 인재들이 있습니다. 기호 1번 정희균이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라는 구호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들과 함께 감동의 대한테니스협회를 만들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스포츠 문제가 이번 선거 최고의 핫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먼저 저는 우리 대한테니스협회가 전문체육의 육성, 동호인 테니스의 활성화, 테니스의 대중화, 위상강화 등등 협회에서 해야 될 수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육사 코트 문제만이 협회의 모든 일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어진 것에 대해서 깊은 개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놓은 두 분께 굉장히 유감을 먼저 표합니다. 육사 코트 문제는 협회에서 해야 할 수많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여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회장이 되면 우선 최우선적으로 미디어일과 협상에 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법적인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갚아야 됩니다. 물론 3심이 남아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전망이 우세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협회의 안은 원금 30억 원만을 가지고 해결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 원금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우리 주원웅 후보님이 여기 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문제입니다.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 미디어일도 같은 책임이 있다거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책임이 있었고 지금 과태료나 등등이 많든 적든 협회에서 나가 있습니다. 일단 협회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19%의 과도한 이자를 협회가 부담하기는 너무 힘들다.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 도대체 원금 30억 원을 변제할 방법은 뭐냐? 저는 3단계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곽영훈 후보 말씀하셨습니다. 한 20억 정도 있다고 하는데 목적 사업비다 기금이어서 사용할 수 없는 금액을 빼면 한 15억 정도는 미디어일에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방부 남부사업단과의 협의를 통해서
육사 외부 코트를 저희가 위탁을 받고 미디어 윌이 만약 원한다면 저는 운영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얼마씩 차감을 해나가면 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협회에서 분할 납부한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한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은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미디어 윌에서 이자를 탕감해 준다 이렇게 하면 저는 협회에서 주원웅 후보에 대한 부상권은 청구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하고 서로 제발 이 문제를 좀 끝내고 이제는 앞으로 미래로 나가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물론 이것은 이사회와 대의원대회를 통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이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테니스인 여러분 잘 보고 계실 겁니다. 제가 변화가 필요하다, 새로운 미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두 분의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는 지난 4년 동안을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이런 상황을 맞이해야 되는지 의아스럽고요. 먼저 일단 지금 주원웅 후보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이따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 봄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전국의 시도 회장들이 모여서 시도회장 협의회라는 걸 만들었었고 그때 두 분이 대표로 주 회장님을 방문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두 회장님께서 하여튼 다녀오시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것은 육석 당시에 막 압류 들어오고 협회가 굉장히 힘들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협회 압류를 좀 풀고 일단 정상화시킬 수 있는 길을 달라. 그리고 좋은 방안을 좀 타협해보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미디어 윌 대표님의 형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역할을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전달받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제 동생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이제 내가 얘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거절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다시 미디어일에 김모 본부장인지 부장인지 그분을 대표로 만났었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대한테니스협회하고 미디어일 싸움이기 때문에 더 이상 형하고 연관을 안 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주원웅 후보님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따가 말씀을 해주시고요. 말씀이 달라진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 곽영훈 후보께 묻겠습니다. 저는 우리 곽 후보님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에 5억 5천으로 하면 해결될 수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 50억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10배 이상 이렇게 튀겼으니 얼마나 대단한 손입니까? 근데 지금 27대 집행부 책임으로 돌리시는데 좋습니다. 저도 부회장이었고 제가 그 역할을 일정한 정도 수행했던 거에 대해서 뭐 인정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근데 1심 하실 때 저희들하고 상의하셨던가요? 저는 제 기억으로는 전혀 상의하신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1심에서 완전히 패소하고 난 이후에 2심 되면서 그때 처음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부님 1분 남았습니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밝혀주시죠. 자, 일단 곽영훈 후보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그 5억 5천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제가 듣기로 미디어일에서 5억 5천이고 이렇게 넘겨주면 해결하겠다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입니까? 그걸 저한테 여쭤보시면 아니, 그러니까 저희한테 계약서도 제대로 보여주시지도 않고 저렇게 안 하셨던 분이 저한테 다시 질문하시면 안 되죠. 그냥 답변만 하세요. 아니 5억 5천 이야기하니까 언제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좀 모르세요? 그거? 예? 모르세요? 5억 5천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자, 후보님들 지금 예. 질문도 다 카운트 되는 거니까 정 후보님 우리... 30초 남으셨고 곽 후보님 1분 30초, 1분 20초 정도 남으셨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예, 정의식 후보님 5억 5천이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초기에 제가 5억 5천을 그쪽에 미디어일에 주고 저쪽을 넘겨주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들었거든요. 예. 지금 그 이야기시죠?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월 달에
그 1분 안에 해주시죠. 예, 미디어위라고 대한테니스협회 중간에서 어느 분이 중재를 했습니다. 중재를 해가지고 이 5억 5천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5억 한 1천 뭐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부가세 환급 받은 분 2억 3천 그리고 전 집행부에서 안 냈던 이자 합해서 아마 5억 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육사 코트를 운전권을 미디어에게 주면은 합의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 정식으로 아니지만은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드린 거는 저는 부가세 환급분 2억 3천은 제가 한 번도 보지도 못했다. 그리고 이자 부분도 전 집행부에서 한 번도 보지도 못한 거를 회장이 돼가지고 겨우 한 4개월 만에 이렇게 5억 넘는 돈을 달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6천만 원을 받고 그때 당시에는 5억을 줄 돈이 없었습니다. 자, 곽 부장님 저 사용 시간 다 됐고요. 정 후보님이 30초 남으셨는데 30초에 마무리하시고 그다음에 김문일 후보님께 남은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대한테니스협회 모든 문제는 우리 집행부 전체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저 인정합니다. 다만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거나 제대로 고지를 하거나 뭐 토론을 해보거나 제대로 하지 않은 분께서 회장으로 계실 때 그래 놓고서 지금 집행부의 탓으로 집행부의 공동 책임으로 그걸 돌리는 것은 정말 양심 없는 태도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능력을 따지면 제가 여기에 계신 어떤 분보다도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그동안 활동했던 것들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 등등을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 그래서 그 걱정은 거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정 후보님 1분 30초 정도 남으셨고요. 그다음에 2022년에 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우리는 지금 지금 디비전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축구 그리고 야구, 탁구, 당구 4종목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는 오래전부터 해서 약 제가 알기로 46억 정도의 예산을 받고 있고 다른 종목은 16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디비전 사업은 정부에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를 목표로 같이 하는 겁니다. 그 수준별. 그래서 이게 레벨이 올라가면 그게 예산이 더 올라가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해가 부족하신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올 한 해를 놓고 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말씀들이 4년을 제가 임기를 할 거고 그 이후에도 대한테니스협회에 아니면 우리나라 테니스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우리 주원홍 후보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우리 김문희 후보님께서는 집에 황금송아지 있으신 것 같아요. 50억 이상 저기 하시고 100억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그 신뢰성을 저는 뭐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할까요? 지금 김문일 후보자님 8초 남으셨는데요. 빠르게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주호농 후보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 후보가 아까 50억은 협회 1년 예산이더라. 그 이야기인데 내가 50억을 내놓는다고 100억 이야기. 목표로 펀드 조성하셨다. 그건요. 4년 동안 100억 목표 펀드 조성할 수 있죠. 예. 네, 자 이제 지금 저하고 비슷한 생각이 있으셔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디비전 리그 자체가 아마추어하고 전문체육, 생활체육이 같이 하는 거고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프로화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프로화가 되고 토토는 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프로화를 하고 토토로 가는 건 저도 똑같다는 생각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니어 육성은 저도 아까 디비전 리그와 더불어서 최고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먼저 재정 확충에 힘을 쓰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니어 후원회를 설립해서 재정 확보에 노력을 할 건데요. 주니어 후원회는 협회 산하이지만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해서 협회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테니스 트레이닝 센터 설립입니다. 저는 한국 테니스 트레이닝 센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아직 우리 테니스는 인기 종목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테니스 선진국처럼 국립으로 하기는
힘들다고 판단을 했고요. 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두 곳의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한 군데는 아주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닝 센터는 국가대표의 상시 훈련장으로 활용될 거고 주니어 선수들의 세계 무대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강사진 그리고 국내에서는 최고 수준의 그런 테니스 교육의 장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는 16세 이하는 주니어 영재 발굴 시스템을 운영하고요. 16세 이상 우수 선수는 국제대회 출전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선수를 키우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지도자 초청 캠프를 운영하고 주니어 육성을 위한 협회 전문 지도자를 양성하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주니어 육성을 협회 최고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고요. 대략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사회적 공통 질문 하나만 더 하고 1부 순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번 질문은요. 앞에 것과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좋은 선수가 나오려면 저변이 넓어야겠죠. 테니스 저변 확대를 위한 후보자님들의 비전을 들어보는 순서인데요. 저변이 강해야만 테니스 강국으로 갈 수 있다. 이에 대한 후보님들의 의견을 청취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의균 후보님 먼저 해주시죠. 예, 저는 이제 우리 테니스가 이렇게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체육 분야에서는 그래도 스타 탄생이 제일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은 건강하고 재밌는 테니스를 하는 거. 그리고 그것에 좋은 시스템이 결합해서 테니스의 대중화와 선진화를 이끌어가는 거.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변 확대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전문 체육은 스타 육성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니어 단계부터 체계적인 스타 육성 프로그램을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경기인들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정책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은 건강에 좋고 즐거우면 그만이라는 게 최고라는 게 제 평소 지론입니다. 생활체육의 화합을 위해서 KTA 동호인 리그와 카토 동호인 리그를 공동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대회 규칙, 일정 등을 공유할 거고요. 그다음에 시상식도 함께하고 공동 랭킹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화합의 1단계, 화합의 어떤 제스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소년 기금도 한 대 모아서 주니어 육성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규모의 마스터스 대회를 개최해가지고 국제대회 참관 기회도 제공할 거고요. 대학 동아리를 지원하는 등 동호인들도 잘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저의 핵심 공약인 디비전 사업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동호인과 엘리트가 구분 없이 매주 각 지역에서 경기가 진행되게 할 거고요. 장기적으로 프로리그 개설, 카토 등등을 통해서 더 대중화가 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전문화된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을 통해서 모든 테니스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의 대중화 방안으로는 테니스 전문 채널 그리고 유튜버들과 함께해서 유튜브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넥스트 제너레이션급 이상의 ATP 투어 대회 개최를 추진하겠습니다. 두말할 여지도 없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잘못한 거. 1심 때 아무 얘기도 듣지 못하고 올라갔고요. 그 이후에 계속 분쟁이 있을 때 시도협회장들하고 같이 해서 계속 얘기했죠. 하지 말자, 풀자, 더 확대하면 안 된다 등등등등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대의원 대회 때였을 거예요. 대전에서 했을 때 우리 곽용훈 회장님께서 당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시도회장이 부회장하고 좀 같이 상의해서 하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곽용훈님께서 저도 아시아연맹 부회장인데 사실 부회장이 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부끄러운 말씀인데 사실은 그런 부회장이어서 제가 역할을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네, 답변 이거로 충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50초 남았는데, 그러면 다음 캠프 질문 넘어가기 전에 한일 후보자님 캠프에서 질문권 하나 더 있거든요. 이건 후보자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질문 받으신 나머지 후보분에게 하셔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계속 주고받은 메일입니다. 넥젠 관련해서 경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 여름 정도까지 이태리에서 끝나고 코로나가 끝나면 제가 문체부에 협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연장이 되면서 넥젠은 이태리가 연장이 돼서 그 기간이 끝나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다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뭐가 왔냐면 ATP 250이 어느 지역이 하나가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게 있어서 그거를 1년 단타로 해볼 의사가 있느냐까지 저희가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혀 거짓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자, 곽 후보님, 이제 다른 후보님에게 질문 던져주십시오. 저기 육사 테니스장 관련 미디어웨일 체크 문제 깨끗이 해결하겠다. 직무 정지 중이라면 예. 현직 회장님께서 아직도 이번 회장 선거에 개입을 하고 있나요? 업체들이 선거에 개입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라고 문자로 보내면 예. 그쪽에서는 어떻게 그거를 갑질로 느끼지 않을까요? 잠시만요. 정 후보님. 이게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으로만 끝내주셔야 되는 게 원칙. 자, 현직 회장이 아니시라고 하셨는데 정 후보님. 예. 저 각 질문이 3개인데 네. 각기 다른 다른 분, 후보님들한테 드려야 죄송합니다. 됩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우리 혹시 뭐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생활체육회장도 하셨고요. 그래서 그때도 여러 가지 봉사하실 기회가 많으셨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때 주니어를 위해서라든가 어떤 일을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들은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때는 안 하시고 지금 이렇게 네, 마무리해 주시오. 질문. 뭐 제가 아직 그것까지 능력이 부족해서 다 만들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회장을 협회회장 생활체육은 2013년부터 했고요. 협회는 2015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15, 16년에. 그때 봤을 때 전라북도에서 표현하기로 잃어버린 20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등부터 시작해서 중고등 팀이나 기본적인 베이스 자체가 갖춰지지 않았었고 제가 추석 때 한번 저기를 갔더니 지금은 전국 탑인 전주 금암초등학교에 완전 시멘트 바닥에 갈라진 데서 아이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유지하고 만들고 가령 중학교 팀 남자도 없어져가지고 다시 학교를 옮기기도 하고 그래서 현재는 모든 학교에 새로운 코트 등등을 다 새롭게 했습니다. 최고까지.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했고요. 지금 실업 쪽 이제 제가 했는데 아직 그렇게 바로 못 만들어가지고 체육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여자팀만 과도기적으로 저희 전라북도 테니스 협회팀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군청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던 중에 코로나 때문에 원래 올해 21년이죠. 하려고 했던 게 좀 미뤄진 면은 있습니다만 제가 그거를 꾸준히 질의응답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저희가 예정했던 것보다 많이 좀 오버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을 좀 속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사회적 공통질문 순서인데요. 이번 주제는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바로 시도 이분 후보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육성이라고 이제 육성 방안이라고 질문하셨는데 저는 시도협회와 연맹체와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첫째가 소통이다. 그래서 협회 이사회의 절반 이상을 시도협회와 연맹에서 추천한 인사로 저는 구성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사회는 보통 뭐 회장의 거수기 이런 인식이 있어서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래서 이사회를 통해서 전달하고 또는 저희 대한테니스협회의 입장을 또 받기도 하고 그래서 과제를 파악하는 것이 1차적으로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정기적인 세미나나 워크숍을 통해서 서로의 강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협회의 주간 대회나 선수 육성 사업, 특히 주니어 육성 사업을 시도에서 할 때는
적절한 그 방안은 뭐 세부 방안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지원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뭐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가장 고생하는 시도협회 사무국장들을 위해서 일정한 운영 보조금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은 걸 해드리고는 싶으나 지금 뭐 여러 가지 주니어 기금 문제도 있고 육사 문제도 있고 너무 많아서 사실상 시도협회나 연맹까지 더 해드릴 수 없는 것을 그런 사정이 안 되는 것이 되게 안타깝고요. 장기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으나 당장은 조금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김문일 후보님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정의균 후보님부터요. 예. 대한테니스협회가 통합된 지 벌써 4년여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동호인과 엘리트의 융합,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융합 방안이 무엇이냐고 이제 질문받는 것과 고민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문제고 저희의 현 단계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계속 노력해야만 하는 과제임에는 분명합니다. 저는 제가 중점 사업으로 디비전 사업을 가장 중점적으로 제안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함께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두 양쪽의 입장, 견해차, 그리고 서로 간의 정을 돈독히 하자 이런 캠페인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결하는 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비전 시스템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디비전 사업은 시군구 광역리그에서 주말에 동호인 엘리트 관계없이 각각의 급수에 맞게 동시에 시합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매주 지역별 리그가 될 거고요. 그래서 국가의 취지 그리고 저희 협회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 김문일 회장님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양쪽 하는 가장 저희 협회가 동호인들만 랭킹 시상식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는 주니어부터 엘리트 선수들, 또 동호인들, 그리고 레전드까지 모셔서 테니스인의 밤을 개최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두 가지 방안이지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꼭 시행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하지만 그동안의 제 생각과 진심을 여러분들께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많이 부족하셨을 겁니다.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도대체 누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토론에 참여해 주시고 선거 과정을 함께 해주신 세 분의 후보님 중 두 분은 협회장을 하셨고 한 분은 생활체육연합회장을 하셨습니다. 모두 전국 단위 회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테니스가 이렇게 어려워진 데에는 저는 조금이나마 이분들의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싸움만 하는 협회에 누가 후원을 하겠습니까? 다음 4년을 또 싸우는 모습만 보시겠습니까? 협회는 주니어 육성부터 테니스의 대중화까지 수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지난 시절 쌓여있던 문제들을 조속히 풀고 화합의 미래로 가야 됩니다. 이게 제가 회장에 출마한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의 테니스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기호 1번 정희균이 과거가 아닌 대한민국 테니스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기호 1번 정희균입니다. 고맙습니다.